예, 방금 소개받은 정태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발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두 번째 발표하신 우리 석 박사님의 그 구체적인 그 세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사회적 수용성이었으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용성 얘기하시는 세 번째 이영영 박사님 이 발표가 중심이고, 저는 그냥 앞부분에 그냥 멍석을 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쟤는 뭐 누차 오랜 기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제 얘기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한 15분 내에, 그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얘기는요, 그냥 이게 유인물 부담도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수를 확보한다는 재정정책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각 에너지 간의 상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수단이기도 하죠. 그동안 이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연계를 갖고 운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약간은 완벽한 형태로 이제 연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뭐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뭐 그냥 뭐 보탠다는 얘기 논의에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 두 번째 동그라미 봐주십시오. 우리나라 세제 구조,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얘기는 세수 측면하고 에너지 믹스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발전용 부분에 세제를 개편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시간 관계상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이제 단서가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수를 보면요, 조세 부담률 국민 낮습니다. 이제 이게 복지를 하려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에너지 세수 비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정세가 되려면 3대 세수 있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게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세수도 더 올라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특수성이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너지 세제를 조정하는데 약간의 고려사항은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3대 세수를 조정하지 않고 에너지 세수를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세수 자체를 보면요, 에너지 세제 내에서 수송용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88%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은 발전 부분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수송용에 좀 편중되어 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믹스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믹스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했으니까 믹스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전기 가격이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다른 비전력보다 가장 싼 나라입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전력이 가장 고급 에너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햇반이 쌀보다 비싸야 되듯이.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력에 대한 소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특수성이고요. 또 전력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전력 빚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하냐가 중요하겠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믹스 구조를 보면은 이 전력 부분을 보면은 원전 석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사실은 결론이 다 나온 셈인데요. 에너지 세수 비중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수송용 편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발전용은 낮다는 얘기네요, 세제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원 믹스상 원전 석탄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전혀 관계가 없느냐? 뭐 전문 내용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이 바로 세제 문제다라는 얘기인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곧바로 뭐 결론을 내고 마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원전 석탄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원전 석탄의 과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시사점이고, 그게 재정
뽀의 측면에서 즉 에너지 세수가 수송용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정정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발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론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을 조금 데이터를 갖고 백업하는 방식이라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어가 다 생략하고요. 자, 그림표 보시면 이거 뭐 누차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표인데 이건 뭐냐면은 납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원별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석유 줄어들고 있고요. 다른 것 다 뭐 산업용 석탄이 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도시가스도 이제 거의 이제 정체 완만한 포화 상태에서 이제 뭐 줄어드는 추세로 가 있고요. 느는 것은 두 가지죠. 전력하고 신재생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걸 한 20년간 보면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모두 전력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그림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아시다시피 신재생 중에서 60%는 가짜 신재생입니다. 우리나라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이 늘어나는 게 좋긴 한데 그런 점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사족으로 덧붙이고요. 자, 그러면 전력이 늘어나는데 이 전력이 뭐로 주로 구성이 되느냐? 보이다시피 제일 왼쪽 상단에 있지만 이게 최근까지 하고 미래 7차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갈수록 원전 석탄 비중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고위험, 그러니까 원전에 지진 안전지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석탄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 보이죠. 어느 쪽에 삭스, 뭐 화석유, 가스, 천연가스에 좀 나오긴 합니다. 낙스, 그리고 PM 다 미세먼지와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이 에너지가 전력화되면서 그 전력을 공급하는 원이 원전 석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고위험, 고오염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간다 하는 거고 이것은 21세기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믹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원전과 석탄하면 또 발생하는 문제가 갈등입니다. 뭐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송전망 갈등. 원전 석탄은 수도권 근처에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상기까지 송전망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게 늘 문제가 되는 지금 당기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걸 미리 안 겪었고요. 2021년에 그 강원에서 신경기 쪽으로 송전망 깔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 이제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원전 석탄 뭐 그림표 보시면 알겠지만 석탄은 53%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전도 비슷하게 부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도 않고요. 갈등을 유발하고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나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대규모 발전단지가 커지면요. 전정 사태가 났을 때는 전국 정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도 안정도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이 믹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추세로 가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전에 몇 년 전에 쓴 책에서 쓴 건데요. 이거 뭐 보시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전에는 전력 따로 있고 열난방 에너지 따로 있고 수송용 에너지 따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마치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제국주의처럼 전력이 모든 에너지를 다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열난방은 전력이 거의 다 먹어버렸고요. 최근에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수송용 에너지까지 전력이 이제 공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그때 이렇게 전방위로 확산돼가는 전력 자체가 저탄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같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것이 주로 원전하고 석탄이 차지한다는 그데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이유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 가격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래쪽 그림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싼 편에 속한다는 걸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전이 있어서 싸지 않냐는 얘기인데 프랑스가 거의 75%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데 프랑스 한번 보십시오. 전기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 원전 석탄의 발전 원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세제 문제가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전은 아직 면세고요. 석탄은 2014년에 제가 우리 석의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2차 에너지 기분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해서 이제
석탄은 이제 과세가 시작된 셈입니다만 아직도 석탄 과세가 낮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싸야 될 전력이 가장 싸고 그것을 이제 원전 석탄 이 이제 주된 원인이고 그래서 물론 갑산성기를 쓴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는 겁니다. 그 싼 전기요금을 누린 혜택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위험, 고오염, 고갈등 이런 문제를 우리가 리스크를 안게 된다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유가하고 전기요금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걸 그림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세제 요인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원전 석탄이 거의 세제 우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세제가 수송용에 편중되어 있고 발전용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된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 다른 요인이 많습니다. 발전 원가에 포함되어야 될 비용, 수은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규제 차이 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이제 세제 문제 중심이다 보니까 세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분은 별도로 제가 다른데 발표한 적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를 빼기를 하고요. 세제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균등화 원가 비교하는 건데요.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전 석탄 가스 차이가 일본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비슷한 여건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연이제 여건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석탄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EPC가 강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좀 다소 일본보다 유일하다는 측면이 있고 내진 설계 차이 이런 거 있긴 합니다만은 차이가 나도 이제 굉장히 너무 차이 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까지 믹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세제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제 조세 부담률이 낮다 하는 걸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OECD에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최근 걸 다시 자료를 했는데요. 2015년 걸 얼핏 지금 계산 중에 있는데요.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던데. 하여튼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요. 보여드린 게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세수 중에서 에너지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거죠.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수 구성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수할 때 교통 에너지 환경세만 얘기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붙어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 세금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분류를 새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보니까 11.7% 적지 않은 네 번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세수 확보수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세제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세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말씀드렸죠. 수송용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송용의 88%가 집중되어 있고요. 발전용은 불과 7%에 불과하다 하는 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에너지 세수 자체를 봤을 때 너무 발전용의 수송용에 편중되어 있다 하고 이거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좋지는 않다. 물론 전기와 최종 소비자인 석유 간의 물가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칼로리당 얼마 정도 세금이 붙어 있느냐를 갖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건데 왼쪽은 이제 수송료이죠. 굉장히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 끝에 보면 우라늄 면세고요. 유연탄은 최근에서 올해 30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원전하고 석탄이잖아요. 환경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 불안 문제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세금이 가장 낮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얘기인데 물론 세금을 우리가 더 걷어야 되니까 모든 세금을 다 올리면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국민 부담 우리 의진현 박사님 뒤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수용성이 조금 문제될 수도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제가 만일 택한다면은 세수를 확보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에너지 세수 비중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세수 자체는 좀 중립적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세수를 더 늘린다고 한다면은 굳이 수송용보다는 발전용 쪽을 먼저 올리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세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요. 세제 개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뭘 더 부과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저도 수치 계산했습니다. 저는 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잡아놓은 거고 뒤에 우리 석 박사님께서 이게 과감하게 이 최대 2까지는 갈 수 있어라고 아마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제 수치는 또 이건 별도로 제가 한 2년마다 이걸 계산하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구체로 계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의 발표를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핵심은 원전하고 유연탄에 좀 과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수송용의 경우에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4기 기관에서 수송용 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기술도 변하고 배출 이런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때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되 가능한 만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송용이 너무 편중돼 있다면은 수송용 자체는 세수 중립적으로 하고 그 내부에서 내부 제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송용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만일 발전용 쪽에 과세를 한다면은 수송용까지 또 뭐 더 올려버리면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안 그러면 이럴 수는 있죠. 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수송용을 좀 오히려 낮춰주는 방식이라고 발전성을 올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세수가 중립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뭐 학자로서 또 이게 우리 윤승출 과장님 나오고 계십니다만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더 커져야 되는데 또 수송용 깎자 이런 얘기는 제가 양심상 뭐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하여튼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수송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시간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우리나라 전력은 다 원전 석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기차는 거의 석탄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석탄으로 전기 만들어서 자동차 굴리면요 크게 환경 개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망 믹스를 구조를 봐서 전기차는 전혀 환경적이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열난방 이걸 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농업용 이것도 참 문제긴 합니다. 하여튼 그건 뭐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기라고요. 그래서 시간 줄인 차원에서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세수의 그 형평성 측면,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 봤을 때 발전용 쪽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